지진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시민들이 관심 있는 피해 구제 절차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제21대 총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서는 4명이, 군위, 의성, 청송, 영덕에서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러 시군이 묶인 복합선거구여서 시군 간 소지역주의가 큰 변수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들의 관심 사항인 피해 구제 지원금과 피해자 인정 신청은 9월 1일부터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지열발전 부지 안정성 조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시가 추천한 지질학자 1명이 포함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공개와 트라우마 센터 설치도 명문화했습니다. 사무국을 세종시에 둔 것은 아쉽습니다. 또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촉발 지진 발표 이후 이미 1년을 까먹은 상황에서 5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 구제를 따지기에 남은 2년은 촉박합니다. 포항시는 사무국에 시공무원 3명을 파견해 소멸시효 연장과 방재교육공원 건립, 국비 지원 등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피해 구제에 관해서는 피해 구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피해 구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6월부터는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지열발전 부지 확보는 진전된 게 없습니다. 감정가 47억 원인 부지는 지난 2월 경매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몰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넥스지오가 지상 시추기를 19억 원에 지난 2월 해외로 매각했고 부지 일시 사용조차 허락하지 않아 부지 안전과 관련한 조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부 지진계라든가 지하수 변이계를 빨리 설치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지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주도로 지열발전 사업을 시작한 만큼 책임져야 마땅한데도 산자부는 포항시가 부지를 임대하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시행은 되지만 실제 보상 단계에 들어서면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21대 총선 영주, 영양, 봉화, 울진에서는 4명, 군위, 의성, 청송, 영덕에서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구가 조정된 데다 4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복합선거구여서 시군 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소지역주의가 변수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명이 출마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는 법조인 출신 간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영주 출신의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했고 집권 여당 후보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는 울진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냈고 도로와 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확충과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장윤석 후보는 영주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지난 19대까지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4선 중진 의원이 돼서 정권 교체와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봉화군의 농업인인 김형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서는 여야 후보 간의 2파전 양상입니다. 강부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영덕 출신의 여성 농업인으로 지역 농업과 봉사,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고 보수 지역주의 타파와 낙후된 농산어촌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후보는 의성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차관에 이어 19대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의원을 지냈고 지역 교통망 확충과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상주 출신 농업인인 이광희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과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은
이번에 선거구가 새로 조정된 데다 4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복합 선거구이고 상당수 후보가 지역에서의 출마는 처음이어서 출신 지역 중심의 소지역주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이어 이른바 프리랜서 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책도 나왔습니다. 일을 못한 날짜를 계산해 한 달 최대 50만 원을 2달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방과 후 강사나 체육센터 강사, 화물차 기사 등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가 선포된 2월 23일 이후 닷새 이상 일감이 끊긴 특수 고용직 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근로자입니다. 하루 일당을 2만 5천 원으로 계산해 한 달 최대 50만 원씩 2달 동안 지원됩니다. 또 일이 끊긴 건 아니지만 일감이 줄었다면 소득 감소율만큼 감액해서 지원됩니다. 방과 후 강사와 화물차 기사,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7대 취약 분야 종사자가 주 대상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어차피 소속은 회사에 돼 있지만은 그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계약서를 제출을 하고. 문제는 한정된 예산입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도내 프리랜서 근로자만 6만 명에 달하고 무급휴직자 수는 추산조차 안 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다른 종류의 생계비를 먼저 지원받은 사람은 예산 여력을 봐가면서 중복 지원 여부를 추후에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방과 후 강사들의 원활한 생계비 수급을 위해서 용역 계약서와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250명으로 전날보다 7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해외에서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해외 유입 환자는 전날 2명에 이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완치자는 전날보다 32명 늘어난 758명을 기록 중이고 사망자는 현재 42명입니다. 포항시는 내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코로나19 검사 후 14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 KTX 포항역에 도착 즉시 전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한 뒤 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 한 번 더 검사합니다. 또 자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시로 격리됩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상북도는 내일부터 4월 29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2,089억 원으로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등 차등 지원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일부터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8년 연속 온실가스 국내 배출량 1위에다 최근에는 2년 연속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계적인 기후위기 앞에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가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기후위기의 경고를 담은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포스코센터 앞. 연막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거리에 자욱히 깔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질식해 쓰러집니다. 포스코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지구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환경단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의 성장과 이유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과 기후위기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인데도 포스코는 주주를 위한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합쳐 7,300만 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11%를 차지해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8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 최근에도 2년 연속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위기 대처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도 많은 데다가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 포스코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후변화 대응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강원도 삼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며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는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친환경 설비 투자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를 해왔는데 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친환경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설비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50년 후에 장기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 전략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에 이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포스코. 이제는 환경과 시민 안전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 봉하간 국도 36호선 신설 구간이 내일 오전 9시를 기해 완전 개통됩니다. 개통 구간은 금강송면에서 울진읍까지 19.3km로 10여 년간 2,984억 원이 투입돼 2차로로 신설됐습니다. 봉화군 소천면에서 울진군 금강송면까지 20.9km 구간은 이미 지난 2016년 개통돼 봉화에서 울진까지 전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경주시는 어려운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751억 원으로 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